네, 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눈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꽉 감았다 뜨면 피로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눈 한번 꽉 감았다 뜨시고 건강 365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 이야기 나눠줄 우리 식구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C 클리닉 건강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호흡입니다. 구호흡. 네, 먼저 제가 우리 패널 여러분께 질문을 좀 던져볼까 싶은데 우리는 과연 호흡을 어디로 하고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쉬운 질문 하셨습니다. 호흡이요? 우린 네. 당연히 숨을 코로 하죠. 콧구멍으로. 폐, 그래요. 코. 네. 그쵸? 근데 그래요. 이거 말고 뭐 다른 데로 호흡을 하나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코가 아닌 입으로 이렇게 숨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코로 쉰다고 생각을 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또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또 격렬한 운동할 때 또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할 때 입으로 이렇게 쉴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입으로 쉴 때가.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래요. 저도 네. 당연히 뭐 코로 숨 쉬고 있다고 이때까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멍 때리거나 이럴 때 네, 그래요. 아까 전에 본 표정인데? 입으로 좀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어른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멍 때릴 때 입을 벌리는 경우가 먼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요? 갖겠습니다. 네.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바로 구호흡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요. 뭐 이런저런 버릇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코를 판다던가 네. 손톱을 이렇게 물어 뜯는다던가.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이가 어, 먹을수록 이렇게 고쳐지는 버릇이니까 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손을 왜 이렇게 만져요, 태욱 씨? 그러게요. 아직도 손을 뜨는데 혹시 몇 살 정도면 고쳐질런지 싶어가지고. 이거 몇 살 정도 고쳐져요? 한 30대 이제 좀 30대? 지나면은 고쳐질 거예요. 아직 20대니까.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서 씨는 코 파는 거 언제 고쳐져요? 저는 아직 못 고쳤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그 얘기 주제는 뭐 코 파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네. 구호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스는 대구 365 치과 한지은 원장 그리고 김진덕 원장 두 분인데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예. 입으로 숨 쉬는 것 과연 아이들의 흔한 버릇일까요? 자, 외쳐보죠. 알려줘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버릇 아닌가요? 인데요.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입이 열려 있느냐입니다. 코가 잠깐 막힐 때나 운동을 한 직후에는 누구나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이 자주 벌어져 있고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의식하지 않을 때 입이 자연스럽게 닫혀 있지 않다면 이건 단순한 버릇을 넘어서 호흡 통로가 입으로 굳어진 구호흡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입으로 숨을 쉰다는 게 이제 꼭 필요한 때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을 벌리고 이 숨을 쉬게 된다면 구호흡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근데 저도 그런데 낮잠 잘 때 한 번씩 이제 네. 입으로 이렇게 하다가 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침 닦아야죠. 이것도 혹시나 구호흡 의심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오. 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게 큰 문제인가 또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음. 숨만 잘 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게요. 그렇지 않나요? 젓가락질 네.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처럼 숨만 잘 쉬면 되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이게 또 건강 365 경력직의 짱으로 아. 봤을 때 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의 주제로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입을 벌리고 네. 자면 태욱 씨 네. 얘기한 것처럼 침도 흘리고 그렇죠. 보기 좋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코감기가 걸렸을 때 네. 코가 너무 꽉 막히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입으로 네.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자꾸 입을 닫아요. 버릇처럼. 네. 닫고 코도 안 되고 입도 안 되고 숨을 못 쉬어서 이러면서 일어난 적 없으세요? 답답했겠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어른들도 참 일차원적인 문제들을 호흡하면서 많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닥터스에게 근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꼭 이 숨은 코로 쉬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비호흡은요, 단순히 숨 쉬는 방법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시스템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한번 걸러지고 온도랑 습도도 조절된 상태로 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 자극을 줄여줍니다. 또 비호흡은 구강 건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호흡을 하면 구강 내에 침이 마르지 않아서 충치랑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입으로 숨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입이 마르면서 충치, 잇몸 문제, 입냄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강 주위 근육의 균형입니다. 입술이나 볼 주변 근육들은 비호흡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균형이 깨진 상태가 지속되면 턱과 얼굴이 자라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호흡은 단순히 숨을 어디로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얼굴과 턱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충치며 입냄새며 네. 정말 구호흡으로 생기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들 얼굴하고 턱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네.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에 정말 좀 중요한 문제였네요. 네. 그래요. 특히나 우리 영서 씨는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내 아이가 과연 어디로 숨을 쉬고 있나 혹시 좀 관찰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쵸. 근데 평소에는 사실 관찰을 좀 안 하다가 지금 콧물이 이렇게 이제 11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입으로 숨을 쉬더라고요. 아이고, 네. 코가 막혀서.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가 이렇게 그냥 입으로 숨 쉬는 걸 크게 막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게 음. 구호흡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도 이게 뭐랄까요? 사실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눈으로 바로 파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또 동시에 숨을 쉬기도 하니까 보호자가 이걸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혹시 구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계실 것도 같습니다.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호흡의 어떤 단서, 신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처럼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입이 자주 벌어져 있다면 구호흡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는 모습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골고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잦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끈적끈적하거나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구호흡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술 상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고 갈라지거나 입술을 핥는 행동이 관찰된다면 입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중에서 한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구호흡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입술이 유난히 잘 튼다거나 자고 일어나서 입에서 살짝 입냄새가 날 경우에는 네. 우리 아이가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입으로 숨 쉬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럼 그 뒤엔 어떻게 하나요? 우리 태우가 네. 앞으로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쉬어, 알았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그게 또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너 입으로 숨 쉬어라고 해도 그게 네. 될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렵네요.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라고 치면 네. 이숨 쉬는 방법을 잘 알려주면 또 따라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코로 어떻게 쉬지 입으로 어떻게 쉬지를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코로 잘 쉬는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일단 말이 통해야지만 가능한 거다.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아 근데 뭐 이런 거 잘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이렇게 입에 테이프처럼 이렇게 붙여서 입 오, 다물고 네네네.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코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숨을 좀 쉬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요. 저도 애들한테- 써봤어요. 써봤어요? 네. 그래요? 남편이 말 많이 한다 해가지고 잠깐 붙여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인다. 이거는 조금 그러게요. 아니지도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런 고민은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호흡할 수 있는 훈련법이 있을까요? 함께 좀 물어보죠. 네. 네. 알려줘요. 닥터스. 네, 있습니다. 초기 호흡 단계에서는 아직 턱뼈 같은 골격 구조에 큰 변화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호흡 습관이나 입 주변 근육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복잡한 치료보다는 아이에게 입을 편하게 다물고 코로 숨 쉬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운동이 입을 자연스럽게 다무는 연습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입 다물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다물어야 할지를 몰라서 입 주변에 괜히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입술이 부드럽게 닫힌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구호흡이 있는 아이는 입을 다물자마자 턱 끝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과하게 긴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입 다무는 연습을 할 때 이를 꽉 물기보다는 턱은 편안하게 두고 입술만 가볍게 닫는 것부터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습만 반복해도 입 주변 근육의 긴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혀, 입술, 볼 근육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구강 근기능 운동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간단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혀 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삼키는 연습입니다. 혀 끝을 앞니 바로 뒤쪽, 입천장 앞부분에 붙인 상태에서 이 위치를 유지하고 침을 삼켜보세요. 이 운동은 혀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주고 침을 삼키는 동작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입술 사이에 종이나 스틱을 끼우고 가볍게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치아를 물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 힘만으로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은 입술 힘을 조절해주고 입을 다물 때 턱이나 입술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 숨 쉬는 시간을 늘려주는 연습입니다. 타이머를 활용해 짧은 시간부터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면 아이들이 비호흡에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사용해 운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입술과 혀가 자연스러운 위치를 익히도록 도와 구호흡 습관을 완화하고 비호흡으로 전환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시기의 핵심은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편하게 코로 숨 쉬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체계적인 뭐 훈련법 그리고 여러 장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뭐 굳이 너 이렇게 코로 쉬어라 그리고 뭐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런 방법은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법은 이제 구호흡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고 입으로 숨 쉰 지가 꽤 오래 시간이 지났다면은 단순히 언뜻 생각해도 이게 훈련만으로 해결이 될까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닥터스의 설명대로라면 구호흡 자체가 얼굴이나 턱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입으로 숨 쉴 때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입으로 계속 숨 쉬면 턱 길어진다, 어. 주걱턱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들어보셨죠? 길어졌나?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네. 이 얘기를 듣긴 했지만 상상은 잘 안 되는 게 네. 사실 그냥 숨만 쉬는 거잖아요. 네. 입으로 숨 쉰다고 해서 진짜 이 얼굴이 길어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닥터스에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흡이 아이들의 얼굴을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얼굴형은 부모를 닮은 유전이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얼굴과 턱의 기본 골격은 유전적인 설계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환경이 나쁘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없듯이 환경적인 요인이 성장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환경적인 요인의 핵심이 바로 혀의 위치입니다.
정상적인 혀는 입천장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며 위턱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버팀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이 누르는 압력만 남게 되어 위턱이 V자 형태로 좁고 뾰족하게 변합니다. 좁아진 위턱은 아래턱의 성장에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크게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무턱 패턴입니다. 위턱이 좁아지는 동시에 아래로 길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턱은 상대적으로 뒤 아래쪽으로 밀려 자라게 됩니다. 결국 얼굴이 전반적으로 길어 보이는 형태, 입을 다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닫히지 않는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칭이나 주걱턱 패턴입니다. 위턱이 좁아진 상태에서 치아가 맞물릴 때 툭툭 걸리는 간섭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는 이 간섭을 없애고자 턱을 옆으로 틀어 물거나 아예 앞으로 내밀어 물게 되는데요. 이게 성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면 안면 비대칭이나 주걱턱 경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은 치열의 변화입니다. 턱이 좁아지다 보니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져서 덧니가 생길 수 있고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입술 근육이 밖에서 막아주는 힘이 약해지고 혀가 미는 힘에 의해 치아가 밀려 앞니가 뻗어지거나 돌출이 생길 수 있고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심하면 위아래의 앞니가 아예 닿지 않는 개방교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혀의 위치에 따라서 턱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치열까지 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혀를 좀 잘 둬야겠어요. 물건 잘 놔두듯이. 네, 다들 혀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네, 잘 놔두자고요. 네, 혀 아주 잘 놔뒀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사례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코로 호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성인들 중에서도요,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가까운 제 남편만 얘기를 좀 해도 네. 남편이 이제 비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때때로 입으로 숨을 쉬는데 네. 그렇게 잠을 자면 뭔가 잠을 자도 피곤하다. 충분히 잔 것 같지가 않다. 네네.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이런 네.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네. 이 구호흡이 얼굴 형태를 바꾸는 거 말고 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아이들의 어떤 수면이나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고호흡이 심한 아이들 중 일부는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수면 호흡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니 낮에 유독 피곤해하거나 반대로 아주 산만한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면서 이를 갈거나 야뇨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숙면이 방해되면서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어려운 수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얼굴 형태가 변하는 것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 주간 졸림, 과잉 행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니까 네. 참 잘 네. 숨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구호흡이 참 알면 알수록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잠을 잘 자야 무럭무럭 크는데 혹시 제가 그래서 좀 덜 컸나 싶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많이 그러니까 자는 지금부터라도 좀 푹 자고 입 꾹 다물고 한번 자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수면 장애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앞서 들었던 이 습관 조절 훈련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미 뭐 얼굴이나 턱이 변했을 경우에 음. 이게 어떤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뭐 수술이다거나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이 주걱턱이 네. 점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영서 씨가요? 네, 작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허허. 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교정 치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영서 씨 얼굴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네. 전혀 주걱턱 같지는 않고 사실 뾰족하고 예쁜 턱인데. 그렇죠. 그래요? 잡아보시면 다를걸요? 예쁜데 오늘. 그래요. 아무래도 얼굴이나 턱의 구조가 바뀐 경우에는 이 치료법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네, 구조가 변했다면 구조를 바꿔야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미 턱뼈가 좁아지고 틀어졌는데 숨쉬는 습관만 고친다고 뼈가 스스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좁아진 숨길을 넓혀주고 틀어진 성장 궤도를 바로잡는 교정적 개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법은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좁아진 위턱을 넓히는 악궁 확장 치료입니다. 좁아진 위턱뼈 자체를 좌우로 넓히는 건데요.
혀가 제자리로 돌아갈 방이 생기고 코로 연결된 숨길도 함께 넓혀주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틀어진 턱의 위치를 바로잡는 턱 성장 조절입니다. 무턱 경향일 때는 뒤로 밀린 아래턱을 전방으로 유도하는 장치를 사용해 성장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주걱턱 경향으로 틀어 물고 있다면 상악을 앞으로 견인하거나 하악의 성장 방향을 조절해 정상적인 맞물림을 찾아줍니다. 세 번째는 치아의 위치 조절과 기능적 마무리입니다. 구조가 바로 잡히면 투명 교정이나 브라켓과 같은 치아 교정 장치를 이용해 치아를 고르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턱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 전에 영서 씨랑 태욱 씨랑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저희 세 명 다 이 교정을 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학창 그래요? 시절에. 맞습니다. 오. 저는 좀 자라서 했습니다. 대학생 때 했는데 네. 영서 씨는 몇 살에 했어요? 초등학생 때 했어요. 초등학생 때? 네. 태욱 씨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네. 저희 다 정말 다양한 시간에 했었네요. 그러게요. 이가 다들 가지런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살짝 웃어보고요. 근데 정말 이 교정이라는 게요. 이제 앞에 이런 사례들처럼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몸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에서도 참 중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교정을 했고 네. 친구들도 보면 이제 성인 돼서 교정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아까 전에 그 어. 턱 성장 조절 치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성장판처럼 네. 다치면 더 이상 뭐 치료를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네, 어디까지나 아이의 성장이 남아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흡 때문에 생긴 구조적인 변화, 성장이 끝나면 치료가 과연 힘든 걸까요? 외쳐봅니다. 알려줘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성장 조절 치료는 성장이 남아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뒤에는 치료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아이가 아직 습관 단계인지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단계인지 그리고 성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최적기를 지났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 속도에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나이나 학년과는 달리 아직 성장의 잔여분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나이라도 성장 속도와 뼈 나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이 일부 남아있다면 그 성장을 최대한 활용해 턱의 폭을 넓히거나 치아율과 맞물림을 개선하는 치료를 성인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지금 아이의 상태가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느냐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365 치과 한지은 원장 그리고 김진덕 원장과 함께 구호흡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치료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아이 단지 그 습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아이가 혹시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